안녕하십니까.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김기현입니다. 제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전구체 조합을 통하여 하프늄 실리케이트 방막을 성장을 시키고 그 성장 연구와 그리고 방막 특성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지르코늄 하프늄 실리케이트 필름이 새로운 베타 일렉트릭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와 근거와 그리고 이 하프늄 실리케이트 방막을 얻기 위한 ALCVD 공정 그리고 그 공정을 통해서 성장된 하프늄 실리케이트 방막의 특성 평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DRAM 구조의 전형적인 기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DRAM 구조의 한 일부분인 트랜지스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 다이엘렉트릭은 이렇게 폴리실리콘과 세마이컨덕터를 정기적으로 절연을 시켜주는 옥사이드층을 게이트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적으로 스케일 다운을 통해서 가능했었는데요. 반도체 기술 지표인 2001 IPRS에 따르면은 채널 랭스가 0.1 마이크로 이하가 되면은 그에 따르는 SiO2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가 1.4나노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거는 SiO2는 세계 내지 4개 층밖에 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일렉트론은 다이렉트 터널링이나 도펀트 디퓨전에 의해서 더 이상 게이트 옥사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캐패시턴스는 없고 그리고 이렇게 터널링을 통한 다이렉트 리퀴지 커런트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SiO2 대신 유전율이 높은 하이K 게이트 다이렉트릭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K값이 만약에 기존의 SiO2보다 10배 이상의 K값을 갖는 게이트 옥사이드를 사용할 경우에 10배만큼 더 두꺼운 두께의 게이트 옥사이드를 적용하더라도 동일한 캐패시턴스 값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지 게이트 옵사이드가 단지 유전상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이렉트 터널링을 줄이기 위해서는 밴드갭이 역시 커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컨스탄스가 클수록 밴드갭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르코늄 하프늄 실리케이트나 알루미네이트가 가장 각광받는 캔디데이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르코늄 하프늄 실리케이트는 이렇게 적절한 다이렉트 컨스탄스와 큰 밴드갭 에너지 이외에 다음과 같이 열정 안정성과 그리고 실리콘 계면과의 그런 인터페이스 특성이 우수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삼상을 쓰는 지르코늄 하프늄 실리케이트는 이 하프늄이나 지르코늄의 함량에 따라서 다이렉트 컨스탄트나 밴드갭 에너지가 변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하프늄과 실리콘의 컴포지션 레시오가 0.5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하프늄 실리케이트 방막을 얻기 위해서 ALCVD나 MOCVD를 사용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ALCVD나 MOCVD는 둘 다 우수한 스택 커버리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정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MOCVD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리액션 이외에 가스페이스 리액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클이 형성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시공스트롱 이하의 시크니스 컨트롤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CVD의 특별한 수정 테크닉인 이 ALCVD가 대두되게 되는데요. ALCVD는 이렇게 옹스트롱 수준의 시크니스 컨트롤이 가능한 테크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ALCVD나 MOCVD는 특히 전구체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전구체 조합인 하프늄 아마이드 전구체와 그리고 실리콘 알콕사이드 전구체 조합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렇게 이 전구체 조합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기존에 이러한 게이트 옥사이드를 얻기 위해서 사용된 여러 가지 전구체 조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주로 이렇게 지르코늄 하프늄 실리케이트를 얻기 위해서 메탈 클로라이드 전구체를 많이 썼고요. 이 경우에는 꼭 옥시던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르코늄 하프늄 옥사이드와 실리콘 옥사이드 공정을 따로따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공정이 복잡해졌고요. 그리고 이 전구체 자체에 클로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로린 컨테미네이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옥시던트로 주로 쓰이는 워러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가 매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탈라에 의해서 리탈라는 지르코늄 클로라이드와 실리콘 알프옥사이드 조합만을 가지고 ALCB를 수용하였는데요. 이 결과로 이 공정을 통해서 매우 프로세스를 간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역시도 지르코늄 클로라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로린 컨테미네이션을 피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하이텍 그 공정 온도가 좀 높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전구체 조합인 하프늄 다음과 같은 전구체 조합을 사용하여 ALCB를 수행하였는데요. 이와 유사한 전구체 조합을 사용하여 연구된 결과가 있는데요. 로이즈 보든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하프늄 아마이드 전구체와 실라놀 전구체의 조합을 통해서 ALCB를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실리콘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하이드록실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ALCB에서는 이 셀프 리미팅한 특성이 중요한데, 이 하이드록실기에 의해서 이 셀프 리미팅 특성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새로운 전구체 조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이 하프늄과 실리콘의 전구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간단히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리콘하고 악시전 전구체인 이 전구체는 간단히 T보스라 지칭하고요. 그리고 하프늄 전구체는 TDEAHF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SiO 본드가 매우 강력한 센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기존에 연구된 옥시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옥시던트에 의해서 실리콘 궤면에 인터페이시얼 SiO2 레이어가 생겼었는데, 이러한 인터페이시얼 레이어가 생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셀프 리미팅 특성이 보든에 의해서 연구된 이 실라놀에 비해서 매우 우수한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하프늄 나이트로젠 본딩이 선택적으로 깨질 수 있어서 하프늄이 효과적으로 인코퍼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두 전구체 모두 크로닌이 없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막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고요. 특히 이 반응 온도와 그리고 이 전구체 주입 시간에 따르는 이러한 성장 경향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은 사이클 수에 따르는 스티크니스 변화를 엘립소미터리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인데요. 이 ALCBD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이클 수에 따라서 스티크니스가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우는 온도에 따르는 그런 그로스 레이트를 계산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에 의하면은 이 온도 범위에서 290에서 340도씨 그 범위에서 그로스 레이트가 일정한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ALCBD에서 그로스 레이트가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는 그로스 레이트 자체가 전구체와 공정 조건에 매우 의존을 많이 크게 하고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는 온도와 무관하게 그로스 레이트가 일정한 그러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와 유사한 전구체 조합을 통한 ALCBD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윈도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실리콘 전구체와 하프늄 전구체의 인젝션 타임을 변화시켜주면서 이 그로스 레이트와 조성 변화를 살펴본 그림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T보스 인젝션 타임만을 변화시켜주면서 그로스 레이트와 조성 변화를 봤는데요. 그로스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0세컨드 이상이 되면은 일정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 TDEAHF 역시 7세컨드 이상을 보면은 그로스 레이트가 일정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요. 그로스 레이트 자체가 둘 다 똑같이 1.1 옹스 퍼 사이클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젝션 타임에 따르는 타임을 변화시켜주면서 성장된 방막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조성 역시 이 증작 속도가 세츄레이션 되는 영역에서 이렇게 일정한 조성값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 일정한 조성값이 한 대략 0.37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ALCBD에서 특정한 조성이나 그로스 레이트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조성이 전구체 조합이나 혹은 공정 조건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본 연구실에서 수행된 그 서피스 케미스트리 연구 결과인데요. 티보스 같은 경우에는 CO 본드 시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실리콘 알kok사이드 형태로 모노레일 페미섭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리콘용 아마이드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ZRM 본드 시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안정한 질리콘용 아마이드 컴플렉스 형태로 케미섭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행된 방과그 XPS 분석 결과에 의하면 CN 임퓨리티가 1어토믹% 이하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저희 본 연구에서 수행된 하프늄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전구체로부터 SiO와 그리고 하프늄 전구체로부터 하프늄이 선택적으로 인코퍼레이션하고 나머지 그 바이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제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지 고든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그 온도 범위에서 이러한 특정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실리케이트 방막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 하프늄과 실리콘의 조성비가 0.33 정도였는데요. 본 연구에 의한 방막은 0.37 정도를 보였습니다. 매우 유사한 값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서 수행된 그 하프늄 실리케이트 방막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 형성된 방막의 컨피규레이션 자체는 매우 유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럴 리액션은 이 결과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오버럴 리액션을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침착한 하프늄 실리케이트의 정기적 특성을 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의 모스 캐패시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볼테이지에 따르는 캐패시턴스 변화를 그림에 실었는데요. 다음에서 볼 수 있다시피 600도씨까지 어닐링 처리를 하는 경우에 K값이 대략 11.6까지 증가를 하였고, 반대로 800도씨까지 어닐링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K값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800도씨에서 아마도 인터페이셜 SiO2 레이어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열처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피지컬 스티프니스 자체가 변화를 보였고요. 이와 유사한 경향성으로 BOT 역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CV 커브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닐링 처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플랫밴드 시프트가 일어나는데요. 플랫밴드 시프트가 다음과 같이 파지티브 쪽으로 시프트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에스텝 상태에서 그 악시전 베이컨시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파지티브 쪽으로 플랫밴드가 시프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본 연구에서 수행된 방막은 그 최고 11.6 정도의 K값을 보였는데요. 그 기존에 발표된 연구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매우 우수한 다이렉트 컨스탄스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샘플의 리키지 커런트를 측정한 결과인데요. 리키지 커런트는 다음과 같이 게이트 볼테이지와 플랫밴드 볼테이지가 마이너스 1인 그 지점에서 각각 비교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600도씨까지에서는 대략 10의 -2승 정도의 리키지 커런트를 보였고, 800도씨까지 열처리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40배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인터페이스에 SiO2 레이어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리키지 커런트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그 앞에서 측정한 그 방막의 그 여러 가지 분석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XR 결과에 의하면 900도씨까지 매우 안전한 비전기 상태를 유지하였고, 1000도씨 이상부터 다음과 같이 테트라고날 하프늄 옥사이드와 아몰포스 물질로 이렇게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고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게이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몰포스 특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그레인 바운드를 통해서 일렉트론이나 도펀트 같은 이런 도펀트가 디퓨전을 통해서 리키지 커런이 매우 올라가는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온까지 안정한 아몰포스 특성을 유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OJ 결과인데요. OJ 결과를 봤을 때 인터페이스 쪽에서 매우 하프늄 메탈릭 특성을 보이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여주었고, 또한 카본이나 나이트로젠 인피니티는 1어토믹%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스를 통해서 카본이나 나이트로젠 인피니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OJ 결과 인터페이스에 하프늄 메탈릭 성질이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하프늄이 이러한 촉매 역할을 방막이 생성되는 데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는데요. 티보스 같은 경우에 600도씨까지도 아무런 그 성장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지 3sccm 정도 매우 작은 하프늄 전구체 캐릭가스를 흘려줄 경우에 그로스 레이트가 매우 빨리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연구 발표에 의하면 하프늄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450도씨가 맥시멈 ALD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도 하프늄 아마이드 전구체가 이 티보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반응성과 그리고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늄 메탈이 이 티보스의 CO 본드가 분해되는 데 있어서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촉매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촉매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프늄 메탈의 촉매 역할은 다른 기존의 그 리탈라 연구를 통해서도 반증할 수 있는데요. 리탈라 연구에 가보면 동일한 500도씨에서 이 티보스와 지르코늄 클로라이드, 실리콘 클로라이드 조합을 통해서 성장을 시켰는데요. 이 실리콘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성장을 하지 않았지만 지르코늄 클로라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로스 레이트가 1.3 정도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볼 때도 아마도 지르코늄과 하프늄 메탈이 카탈리틱 임팩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인터페이스의 생기는 그러한 하프늄 메탈릭한 성질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에 알루미나를 도입하였는데요. 이 경우는 MOCVD 결과를 통해서 성장된 하프늄 실리케이트인데 두 경우 모두 인터페이스에 어떠한 인터레이어도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그 방막이 매우 우수한 아모포스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XRD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MOCVD 공정을 통한 하프늄 실리케이트 경우에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이 작게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형태로 크리스탈린이 돼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ALCVD 공정을 통한 하프늄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케일바를 두고 봤을 때 아주 완벽한 이보다 마이크로 크리스탈린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 동일한 샘플의 엑스페스 분석 결과인데요. 이 엑스페스 결과에 의하면은 하프늄 실리케이트는 전체적으로 실리콘 리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나 특성을 요약해 봤는데요. 알루미나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밴드 갭이 큰다든가 그리고 특히 티보스 같은 경우에 하프늄 전구체보다 인코퍼레이션이 좀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티보스의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에 의해서 알루미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은 하프늄 아마이드와 실리콘 알폭사이드 새로운 전구체 조합을 통해서 하프늄 실리케이트 방막을 성장시켰고요. ALCVD 결과 윈도우는 이 정도의 윈도우를 보였고 그리고 세츄레이트 되는 특정한 그 그로스 레이트를 보였으며 조성 역시 이 증작 속도가 세츄레이션 되는 영역에서 일정한 조성값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열처리 결과 K값이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여줬고요. 리키지 커렌트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K값은 최대 11.6 정도까지 나왔고 하지만 이 경우에 인터페이스에 하프늄 메탈릭이나 실리사이드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티보스의 인코퍼레이션을 효율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알루미나 버퍼 레이어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우 완벽한 비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어떠한 마이크로 크리스탈린도 찾아볼 수 없었고 전체적으로 하프늄 실리케이트가 하프늄 리치가 아닌 실리콘 리치한 실리케이트 방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답변을 드리는